도로 가운데 중앙선 위에 플라스틱 봉 세워진 거 보셨죠? 중앙분리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왜 세워놨을까요? 자동차가 중앙선 넘지 말려고, 횡단하지 말고 유턴하지 말라고 세워놓은 건데요. 그런데 가끔 그곳으로 유턴 시도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유턴하려는 차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잘 가고 있습니다. 직진 신호에 저 오른쪽에 차가 하나 들어오죠. 합류 들어오죠. 저 차가 있고. 네, 이번 사고 현장 제한속도 70km입니다. 불박차는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오른쪽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오네요. 들어오면서 천천히 속도를 줄입니다. 아하, 저 차 2차로로 들어오나 보다. 나는 1차로 그냥 가면 되지. 그런데 바로 눈앞에서 갑자기 꺾고 들어옵니다. 중앙분리봉이 거기에 하나가 끊겨 있어요. 그 사이로 들어가려고.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 아니 그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백대형이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편 보험사는 백대형이 어디 있어요? 에이 그 차가 앞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방어운전 했었어야죠. 깜빡이 끼고 있었는데요.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은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90대 10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률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상대편 보험사에서 방어운전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깜빡이까지 켜고 있었다. 왜 앞에 보이는데 못 피했느냐라고 하는데 과연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교차로 들어가죠. 상대차 합류에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상대차가 속도를 줄여요. 아하, 저 차가 나를 보고 나 때문에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2차로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 상황이죠. 원래 우회전은 제일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천천히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차 도로교통법 잘 지키는구나. 그래서 가는데 상대차가 깜빡이 켜요. 아, 깜빡이 켜는 것은 옆에서 길이 없어지니까 합류되는 곳이 없어지니까 2차로로 들어오는구나. 저럴 때 깜빡이 켜야 되죠. 차로를 바꿀 때 깜빡이 켜야 되고요. 그리고 깜빡이는 진로 변경을 마칠 때까지 켜야 됩니다. 어떤 차들은 깜빡이 켜고 들어가면서 중간에 끄는데 그게 아니고 완벽하게 들어간 다음에 꺼야 돼요. 상대차가 깜빡이 켰으니까 천천히 2차로 들어오는구나. 근데 좀 더 가서 들어야 되는데 저 차가 저기 안전지대 걸쳐 들어오네. 그러나 차가 없으면 안전지대 걸쳐 들어온 차들도 있죠. 나는 1차로 가면 되지. 시속 70km, 불박차가 시속 70km면은 1초에 약 19.44m를 갑니다. 거의 20m. 저 차랑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20m 채 안 되죠? 2차로 들어오나 보다 싶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때 느낌이 이상합니다. 몇 미터 될까요? 저 차 뒷부분하고 불박차 앞부분은 10m밖에 안 돼요. 못 피하죠. 저 차 꺾고 들어오면 피할 수 있습니까? 시속 70으로 달릴 때 1초에 거의 20m예요. 저 차는 바로 꺾고 들어옵니다. 불박차는 앞으로 가면서 그리고 바로 브레이크도 못 잡아요. 브레이크 잡을 때는 위험하다. 눈으로 보고 머리에서 브레이크 잡아야지. 발로 명령이 전달돼서 발이 꾹 밟는 데까지 0.7초에서 1초 걸립니다. 그동안에 벌써 부딪혀요. 따라서 방어운전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긴 하지만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 없지요. 다만 상대차가 1차로 불박차 앞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불박차가 미리 대비했어야 되는데 왜 대비하지 못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일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중앙분리대가 쭈르륵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를 불법 유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미리 예상할 수 없었죠. 따라서 불박차로서는 예상도 못했고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걸 피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급하게 N쪽으로 핸들을 틀어서 근데 N쪽으로 핸들을 틀더라도 그 차가 또 따라와요. 그 차도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급하게 핸들을 틀다가 내 차가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공정부양하지 않으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한편 이번 사고에서 혹시 하나 꼬투리가 될 수 있는 거 불박차의 속도입니다. 제한 속도가 70km인 곳인데 혹시 불박차가 제한 속도보다 더 빠르게 왔다면
그것이 시비크가 될 수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불박차가 신호에 따라 들어가고 있죠. 저쪽에 차가 오고 있습니다. 저쪽 차, 저 차는 불박차가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사이드 미러를 봐서 뒤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보여요. 저 차가 봤다면은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저 차가 뒤를 일부러 보지 않는 한 불박차가 사이드 미러나 룸미러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일부러 돌리지 않는 한. 상대차가 사이드 미러나 룸미러를 통해서 뒷차를 볼 수 있었던 거 언제일까요? 불박차 교차로 통과했고요. 상대차 속도 떨어지면서 이때쯤은 이철에 들어서면서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불박차를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거리 얼마나 되나요? 10m 조금 더 됩니다. 시속 70km를 지켰다 하더라도 이때 갑자기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 속도가 시속 70km보다 더 빨랐다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가 골목길에서 사고 많이 나죠. 서로 못 보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 많은데요. 차 대 차 사고도 있지만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잘 가고 있고요. 교차로 지났고요. 또 작은 미니 교차라고 나오는데요. 천천히 가는데 어이쿠. 불박차가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미니 교차를 들어가는데 자전거 빨리 오면서 부딪히게 된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저는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근데 자전거는 빨리 달려왔어요. 그리고 부딪히는 순간까지 브레이크도 못 잡았어요. 제가 피해 차량이죠. 제가 피해자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근데 경찰과 보험사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자동차 대 자전거는 자전거 약하니까 자전거를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자전거 보호하지 못했잖아요. 따라서 자동차가 잘못했어요. 불박차가 60%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에서는 약자 보호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약자 보호의 원칙. 약한 사람 보호해주는 거 좋지요. 하지만 보여야 보호를 해주죠. 자전거 앞에 가고 있거나 자전거 저 앞에 오고 있거나 보이면 자전거를 조심해줘야 되겠지만은 하지만 자전거 안 보였죠. 안 보였는데 달려온 게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 자동차인지 미리 안 보이죠. 부딪히는 순간에 보니까 그게 자전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약자 보호 원칙은 없는 겁니다.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자전거 운전자가 많이 다쳤다. 자전거 운전자 잘못이 크다 하더라도 치료는 다 해주자. 불쌍하니까. 이런 것이 약자 보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고란 그 자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전거도 차잖아요. 차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다 차입니다. 자전거가 더 많이 잘못했느냐,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했느냐 그렇게 판단해야지. 나중에 부딪히고 보니까 이쪽이 자전거다. 아하, 그럼 자전거를 보호해줬어야 되니까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 양쪽에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지, 즉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운전할 때 의무를 누가 더 조심하지 않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박차가 천천히 가고 있죠. 불박차 천천히 이곳 지날 때 시속 10km 조금 더 될까 말까. 여기서 천천히 들어가는데 자전거. 자, 아까 불박차 운전자가
저 자전거 탄 학생은 부딪힌 순간까지 브레이크도 못 잡았어요. 손을 보세요. 핸들을 보세요. 그랬는데요. 아, 그렇네요. 오른손이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부딪히네요. 불박차는 자전거로 보고 급히 섰는데 자전거는 브레이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더 빨랐어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선진입 차우선. 그것은 현저한 선진입을 말하는 겁니다. 넓은 길 차우선. 직진대 좌회전일 때 직진 차우선. 도로 넓이가 같을 때는 그때는 우측도로 우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우측도로 우선은 무조건 우측도로 우선이 아니고요. 서행을 전제로. 도로교통법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첫째 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등 있는 곳은 신호에 따라서 빨간불은 서고 녹색불은 가고 신호에 따라 움직이면 되죠. 하지만 신호등 없는 곳에서는 신호가 없으니까 그냥 가려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서로 그냥 가려다 위험한 데가 빨리 멈춰야 되죠. 빨리 멈추기 위해서는 서행해야 됩니다. 서행이라는 것은 위험을 느끼고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를 말해요. 영어로 슬로우라고 되어 있죠. 슬로우는 도로교통법에 위험을 느꼈을 때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를 말합니다. 위험을 느끼고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서행이라면 자전거 볼 때 바로 멈췄어야 되죠. 근데 멈추진 못했어요. 조금 더 갔었어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의 서행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그나마 섰죠. 자전거는 브레이크도 못 잡았죠. 한쪽은 서행했고 완벽한 의미의 서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서행했고 자전거는 서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빠르고 브레이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더 많이 잘못한 건가요? 자전거가 더 많이 잘못했죠. 자전거가 저 골목길에 저렇게 빨리 달리면 안 됩니다. 교차로에서는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는 브레이크 잡아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갔어야 되죠. 상대적으로 자전거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100%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 뭘까요? 영상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고 나기 이전에 교차로였는데요. 뭐가 있나요? 폴로포울이 있죠. 왜 있을까요? 옆에 집들 때문에 안 보이니까 폴로 거울을 봐라. 폴로 거울이 저쪽에 차가 오는 걸 봐라. 폴로 거울은 그냥 장식물이 아닙니다. 화장 고치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폴로 거울을 통해서 혹시 저쪽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라고 있는 겁니다. 자, 불박차가 여기는 다행히 사고 없이 그냥 지났죠? 지나고 그 다음에는 폴로 거울이 없네요. 폴로 거울이 있으면 폴로 거울 보면서 지나가면 되지만 폴로 거울이 없어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보이죠? 특히 여기는 뭐가 있나요? 왼쪽에 주차된 차가 있습니다. 이 차 때문에 더 안 보여요. 더 안 보일 때는 나는 천천히 가지만 어떤 차가 갑자기 쑥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고 안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일 때는 섰다 가야 됩니다.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옆에 서 있는 차보다 더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일시 정지해서 살폈더라면 저기 자전거 빨리 오래? 그럼 내가 안 가면 되죠. 일시 정지를 안 한 거. 그것이 불박차의 잘못입니다. 그 잘못 약 30%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20%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주택가 골목길은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80대 20보다는 70대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앞을 잘 봐야 되고요.
근데 앞을 잘 봤지만은 사고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목격 차량입니다. 앞에 차들을 따라가는데 좀 가까워 보이죠? 좀 거리를 띄웠으면 좋겠는데 앞에 차들 급제동하면서 사고나고 하하. 불박차는 겨우 피했습니다. 불박차도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불박차는 사고를 직접적으로 내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고 불박차에 찍힌 불박 영상으로 인해서 이번 사고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의 원인은 제일 앞에 가던 검은색 승용차, 그 차가 고장났대요. 고장나서 천천히 비상등을 켜고 가고 있었고요. 그 뒤에 2번 차량, 3번 차량, 4번 차량이 천천히 가고 있는데 5번 차량이 4번 차량을 쾅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6번 차량이 5번 차량을 쾅! 7번 차량이 급제동했지만은 6번 차량은 이쪽 피해서 그 차는 들이받지 않았는데 5번 차량은 쾅! 결국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보험사들끼리 이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해서 무조건 되고 뒤에서 앞을 받았으면 뒷차가 100대 0이다. 4번 차를 5번 차 들이받았으니까 5번 차가 100%. 5번 차를 6번 차가 들이받았으니까 6번 차가 100%. 5번 차를 또 7번 차가 들이받았어요. 그것도 100%. 전부 다 100대 0, 100대 0, 100대 0으로 진행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되고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100% 책임지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제일 앞에 비상등 켜고 고장 천천히 가던 차, 그 차는 빼고 얘기된대요. 제일 앞에 가던 차는 책임이 없을까요? 과연 이번 사고 난 차들, 그리고 제일 앞에 고장나서 천천히 가던 차, 전체적으로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으면 뒷차가 100%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앞차에게 잘못이 없을 때, 앞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뒤에서 쾅 100대 0이죠. 앞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뒷차가 과속으로 달리면서 앞차를 쾅 100대 0이죠. 앞에 차들이 밀려서 천천히 서행하고 있는데 뒷차 졸음운전하다 쾅 100대 0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있어서 100대 0이 있어요. 1번 천천히 가고 있죠. 깜빡깜빡하면서 2번 천천히, 3번 천천히, 4번 천천히. 근데 5번 차가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그건 5번 차가 앞을 못 봤거나 또는 4번 차에 안전거리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앞차들은 앞을 잘 보면서 안전거리 지켰기 때문에 앞에 1번 차가 천천히 가니까 다들 천천히 갑니다. 5번 차가 앞차 들이받은 거, 그건 100대 0이에요. 또 5번 차를 6번 차가 들이받았죠. 앞에 사고 나서 끽 하는 걸 그 순식간에 또 와서 쾅 들이받았어요. 그 다음에 7번 차가 또 피한다고 했지만 5번 차를 쾅 들이받았어요. 뒤에서 들이받은 차들 잘못했습니다. 앞차의 안전거리 지켰어야죠. 하지만 앞차는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가야 될 차가 갑자기 멈추면 위험하잖아요. 앞에서 이의 없이 갑자기 급제동. 그 뒷차는 깜짝 브레이크 잡지만은 부딪혔을 때 뒷차 100%는 아니에요. 왜 이의 없이 급제동했습니까? 이의 없이 급제동은 브레이크에 의해서 잡힙니다. 브레이크에 의해서 멈추죠. 하지만 앞차를 들이받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좀 밀리면서 멈췄을 때 쾅 하면서 더 짧게 멈추죠. 이의 없이 급제동한 것보다 앞차를 들이받는 것이 뒷차 입장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이의 없이 급제동했을 때 뒤에서 들이받으면 뒷차 60, 앞차 40. 또 고속도로에서 고장나거나 사고로 차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뒤에 안전상각대 설치하지 않았을 때 앞차 40, 뒷차 60. 낮에. 밤에는 달라져요. 밤에는 앞차 잘못이 좀 더 커집니다. 낮 시간이죠. 이의 없이 갑자기 급제동.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놓쳤다 급제동. 그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앞차 40, 뒤차 60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역시 또 앞에 사고로 서 있는 거 또 들이받았으니까 40대 60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사고로 망가졌던 건 빼고 두 번째 사고, 세 번째 사고로 망가진 부분, 기여도 1차 사고의 기여도 빼고 2차 사고
3차 사고에 그 기여도에서 앞차 40, 뒤차 60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부딪힌 차들끼리만 하면은 억울하죠. 이 차들이 갑자기 멈춘 게 뭐예요? 앞차를 들이받은 게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제일 앞에 가는 차. 앞에 차가 정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고속도로에서 시속 10km나 될까요? 비상등이고 천천히. 잘못이죠. 그 차 때문에 일어났죠, 사고가.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100 또는 110으로 정해져 있죠. 최저 속도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최소한 50km 이상, 시속 50km 이상으로 가야 돼요. 그보다 느리게 가면 위험한 겁니다. 차가 고장났으면 신속하게 갓길로 빼야죠. 왜 1차로에서 천천히 갑니까? 그 차 때문에 뒤에 차들이 천천히 가고 그 뒤에서 오는 차 쾅쾅쾅. 결국은 제일 앞차가 20%는 책임져야 돼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따진다면은 제일 앞차 20. 그리고 1차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한 차는 잘못이 없죠? 사고 낸 차 80. 그 다음 사고에 대해서는 제일 앞에 1번 차량 20. 사고로 쓴 차 30. 뒤에서 들이받은 차 50. 또 3차 사고에 대해서도 20대, 30대, 50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깜빡이, 방향지시 등 미리 켜시나요? 아니면 깜빡이 키면서 들어가시나요? 깜빡이 키면서 들어가는 순간 일어나는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앞쪽 차를 잘 보세요. 깜빡이 키면 들어가면서 꽝! 3차로 도로인데요. 앞에 차들이 막힙니다. 3차로 가던 차가 그 앞에 버스가 서 있으니까 승객들 타고 내리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2차로로 먼저 가야지, 버스보다 먼저 가야지 하는 순간 2차로에는 다른 차가 있었어요. 다른 차가 가고 있는데 그 앞으로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깜빡이 킨과 동시에 들어가면서 쾅! 이번 사고에 대해 끼어든 차는 내가 정상적으로 깜빡이 켜고 진로 변경하는데 왜 나를 봐서 들이받았어? 반반 잘못이야. 50대 50이야. 그러다가 뒤에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여주니까 이거 내가 좀 더 잘못했네요. 네, 70대 30. 그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70대 30을 주장하고 피해 차량은 나 정상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차가 갑자기 쑥 들어 날 가로막았어요. 난 그 차 들어오자마자 브레이크 잡았어요. 난 잘못 없어요. 라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서 상대차가 들어올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 또 그 차가 들어올 때 피할 수 있었는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차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나 보시죠. 먼저 상대차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는지, 즉 상대차가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차가 들어오려면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잘 가고 있다가 바로 이때 깜빡 킨과 동시에 들어오는데요. 그 앞에 공간이 있나요? 앞에 버스가 없으면 빠르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차량이 가만히 서 있으면 그러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피해 차량도 앞으로 가지요. 앞에 버스가 있죠. 공간이 좁아요.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요. 버스가 앞으로 가주든가 아니면 피해 차량이 서주든가 둘 중에 하나만 된다면 겨우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갈 자리가 안 되는데 깜빡이 킨과 동시에 들어갔어요. 만일 끼어드는 차가 죄송합니다. 저 좀 들어갈게요. 깜빡이를 미리 켜고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죄송합니다. 그럴 때는 네 들어가세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깜빡이 킨과 동시에 쑥 공간이 좁아서 거기에 차가 들어올 것은 예상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차가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거 봤으면 좀 양보 좀 해주지. 브레이크 좀 잡아주지.
왜 브레이크를 안 잡았느냐? 이렇게 시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과연 피해 차량이 언제 멈추는지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3차로 똑바로 가던 차가 이때 꺾죠? 그리고 피해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언제 들어오나 보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초시로 재볼까요? 바로 이때 그 차가 2차로 쪽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0.5초? 0.7초? 1초는 안 걸렸죠. 그 차가 들어올 때 바로 멈췄어야지. 바로 멈췄으면 그 차 쑥 빠져나갈 수도 있었잖아. 그리고 빠져나가지 못하지만은 앞으로 딱 걸려갖고 2차 멈추면 다시 쑥 나갈 수 있는데 왜 바로 브레이크를 못 잡았느냐? 이렇게 시비할 수 있을까요? 운전하다가 위험을 느끼고 바로 브레이크 잡을 수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발에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죠. 이걸 보는 겁니다. 아, 차가 들어온다. 위험하다. 멈춰야지. 명령을 내리려면 머리로 갑니다. 머리에서 발까지 브레이크 잡아. 그러면 그 명령에서 브레이크 잡는데요.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빠른 사람이 0.7초, 조금 늦는 사람 1초, 0.7초에서 1초간에 반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번 사고 3차로 차가 끼어들고 2차로 차가 브레이크 잡는 데까지 불과 0.5초, 0.7초 걸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브레이크 잡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차가 계속 쑥 들어왔기 때문에 피해 차량이랑 버스랑 끼면서 부딪히게 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옆에 좁은 공간으로 쑥 들어올 거 예상을 할 수 없었고요.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보험사는 아무리 백등이 없다고 하지만 블랙박스가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피해 차량에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사 현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앞에 신호등은 차량 녹색 신호였고요. 정상적으로 직진하려는데 갑자기 트럭한테 쾅!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도로공사 중이고요. 불박차 첫 번째 차로를 잘 가고 있습니다. 앞에 신호는 녹색 신호고요.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야? 이번 사고에 대해 불박차 운전자는 상대 트럭이 신호위반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100대 0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상대편은 처음에는 내가 잘 있는데 갑자기 와서 때렸으니까 불박차 가해 차량이야. 이렇게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아 내가 움직였네. 아 미안. 그러나 신호하고는 무관해. 신호등은 저 뒤에 있는 거잖아. 내가 신호 위반했으면 100대 0 인정해 주겠지만은 그럼 난 신호 위반 아니야. 따라 100대 0은 절대 안 돼. 무슨 소리야? 안 보였잖아. 안 보여서 갑자기 나보다 어쩌라고. 보이든 안 보이든 항상 조심해서 운전했어야지. 게다가 나는 전주도 불빛까지 비추고 있었잖아. 그리고 내 트럭은 옆에 측면에 보조등이 몇 개 있었어. 그걸 잘 봤어야지. 그걸 왜 못 보고 100대 아니면 80대 20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신호 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난 지점이 어디인지 살펴보죠. 불박차가 잘 가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죠. 신호등은 저 앞에 있습니다. 저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 위에 신호등이 있고 상대 트럭이 나온 것은 공사 현장, 도로공사 현장 그 가운데 틈이 있었어요. 그 틈으로 나온 거예요. 저 신호등보다 전입니다. 따라서 신호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 신호 위반 아니라 하더라도 안 보였던 차가 갑자기 쑥 튀어나오면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과연 상대차가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 가고 있죠. 공사 현장 옆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아하, 트럭 옆에, 트럭이나 버스 옆에 보면은 긴 차들은 주황색 불이 조그만 거 달려있죠. 여기 달려있네요. 하나, 둘, 셋. 이거 봐! 불 보이잖아? 이거 봤으면 내가 트럭이 있다는 거 봤어야지. 그리고 나 전조등 켜고 있었어. 전조등 불빛이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전조등 켜고 있고 옆에 보조등이 있고 밤에 그게 안 보여?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난 그게 여기 공사 현장에 불이 많으니까 공사 현장 중에 불인 줄 알았지 난 그게 트럭의 불인 줄 몰랐어요.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전조등 불빛을 봤어야지. 아니 거기 전조등 불빛이 나한테는 안 보였어요. 분명히 한쪽은 전조등 켰다 그러고 트럭에 헤드라이트 쫙 퍼져나가는데 근데 불박차 운전자는 못 봤다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트럭에서 전조등 불빛이 나가는 그 방향에 바로 이게 횡단보도죠. 횡단보도 훤합니다. 트럭의 불빛에 의해서 횡단보도가 훤한 것이 아니고 요 신호등 바로 옆에 밝은 라이트가 있습니다. 밝은 등이 있어요. 밤에 횡단보도를 비춰주는 라이트가 설치된 곳이 많이 있죠. 저 라이트가 횡단보도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트럭의 불빛은 그 바로 위에 횡단보도 위에 이 화단을 조금 비치네요. 전체적으로 밝은 것에다가 조금 더 예컨대 형광등 밝게 켜놓고 거기다 프레시 비치면은 프레시 불빛이 보이나요? 자세히 보면 아 프레시 불빛이다 하는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밝은 불빛에 옆에 조금 자동차 전조등이 비춰지면은 묻혀집니다.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 서서 오는 게 아니고 걸어오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달려오던 상황에서 저기 횡단보도에 거기에 불빛이 비춰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신호는 차량 진행 신호구나. 그 신호를 보고 가고 있는데 공사 현장 그 사이에서 넓은 공사 현장 사이에서 펜스에 의해서 가려졌던 곳에서 트럭이 미리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불박차가 지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쑥 나오면 안 보이지요. 일부러 뭐가 있나 보면 보이겠지만 달려오면서 앞쪽을 볼 때는 그리고 그 공사 현장의 중간에 차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불박차 운전자는 몰랐죠. 계속 펜스가 연결된 줄 알았죠. 그런 곳에서 서 있던 차가 스르륵 나오면 불박차 운전자 피할 수 있을까요? 미리 안 보였습니다. 낮이었으면 보이지만 밤이기 때문에 불빛이 있지만 그것은 공사 현장의 다른 불빛에 묻히고요. 라이트를 비추지만 그것은 횡단보도 위에 그 라이트 환한 불빛에 묻히고요. 그래서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갑자기 툭 나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신호 위반이든 아니든 불박차로서는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차 들어올 때는 너무 가까웠고요. 언제 들어오나요? 불박차 속도 5, 60은 충분히 되어 보이죠? 그런데 바로 상대차가 여기서 몇 메타 되겠습니까? 5m 조금 더 될까요? 어떻게 피합니까? 걸어가고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따라서 보이지 않았고 들어올 때는 도저히 피할 수 없고 불박차로서는 불가항력이었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신호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100점 이용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로 변경하는데요. 다른 차도 같은 방향으로 차로 변경하다가 일어난 사고, 즉 내 차는 3차로에서 2차로 들어가고요. 상대 차는 1차로에서 2차로 들어오다가 꽝 부딪힌 사고인데요. 보통 동시 변경 사고라고 그러죠. 동시 차로 변경 중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트럭인데요. 3차로 가다가 2차로 들어갑니다. 2차로 들어가는데 쿵! 어떤 사고인지 잘 안 보이시죠? 영상 다시 보시면요. 불박차가 3차로 가고 있죠? 여기 검은 자동차. 불박차가 2차로 들어갈 때 1차로 가던 저 검은 차 깜빡이 켜지 않았어요. 깜빡이 켜지 않고 2차로 들어오다가 쾅 부신 사고인데요. 후방 영상을 보시면은 어떤 상황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트럭인 게 확실하게 보이죠? 네, 1톤 트럭입니다. 3차로 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깜빡이 켜고 2차로 서서히 들어갑니다. 2차로 들어가고 거의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들어왔는데 그때 상대차가 들어오면서 팡!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 트럭 운전자는 아니 깜빡이 안 켜고 이렇게 쑥 들어오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 사고는 100대 0이죠?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상대차는요. 무슨 소리예요? 트럭도 차로 변경 중, 승용차도 차로 변경 중, 둘 다 차로 변경 중에 일어난 사고예요. 그래서 50대 50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갔으니까 그럼 나한테 조금 더 과실이 있다 쳐서 트럭에게 40, 승용차 60 또는 30대 70 그 정도는 될 수 있지만 100대 0이라뇨? 아유 100대 0은 없어요. 바퀴가 구르고 있는데 100대 0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보험사는 동시에 차로 변경하다 일어난 사고는 50대 50에서 출발한다 그러는데요. 50대 50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요. 하나는 3차로, 하나는 1차로 이렇게 잘 가다가 둘 다 깜빡 키자마자 동시에 쑥 들어오다 부딪혔다. 둘 다 똑같죠. 그런데 동시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한쪽은 먼저 들어가고 있고 나중에 들어온 차랑 부딪혔다. 그때는 둘 다 깜빡이 켰다면 먼저 들어온 차가 보호받아야 되겠죠. 먼저 들어오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온 차, 이 차의 잘못이 더 커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50대 50에서 출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둘 다 차로 변경 중이니까 50대 50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 기초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트럭은 아까부터 들어오고 있었죠. 저 앞에 승용차 가고 있었어요. 트럭 3차에서 깜빡이 켜고 수룩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일단 트럭이 먼저 들어온 거죠. 앞에 가던 승용차 트럭을 못 보고 쑥 들어온 거죠. 둘 다 깜빡이를 켰다 하더라도 승용차 잘못이 훨씬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트럭은 깜빡이 켰어요. 3차로에서 2차로 들어갈 거니까 왼쪽 깜빡이 켰죠? 왼쪽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 게 쑥이 아니라 한참 들어옵니다. 만일 승용차가 깜빡이 켰으면 저 승용차 들어오려고 그러나? 저 차가 나를 갖다 못 봤을 수도 있어. 또는 저 차가 나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 내가 빵 한번 해줘야지. 빵! 해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깜빡이 켜지 않고 잘 가고 있으면 저 차는 1차로 계속 가는 차야. 나는 2차로 들어가면 되니까 2차로에 아무 차도 없어. 안심하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1차로 차가 쑥 들어오면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앞쪽 영상 다시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들어가고 있죠? 저 앞쪽에 여유가 있어서 쑥 천천히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아직 저 승용차는 1차로 향하고 있고요. 똑바로 돼 있죠? 게다가 방향식이 켜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차는 1차로로 계속 가는 차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차를 지나는 순간 이때 들어오죠. 승용차가 지날 때까지 그 차가 들어오는 게 안 보였어요. 그렇다면 불박차는 1차로 승용차 계속 똑바로 갈 거다. 그럼 난 2차로 들어가면 된다. 앞에 비어있다. 여유있게 쓱 들어가서 이제 궤도에 정상 진입하는데 그때부터 톡 들어오면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상은 못하죠. 깜빡이 안 켰으면 그 차가 들어올 걸 예상 못합니다. 깜빡이 켜지 않았더라도 그 차가 약간 삐딱하면은 저 차가 2차로 들어오려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 삐딱하지 똑바로 가고 있었어요. 그 차가 들어올 것을 예상 못했습니다. 게다가 어느 차의 속도가 더 빨랐나요? 불박 트럭이 상대적으로 빨랐습니다. 승용차가 저 앞에 있었어요. 근데 불박 트럭이 지날 때 들어왔어요. 불박 트럭이 과속했다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가는데 승용차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간 거죠. 승용차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나간 불박 트럭이 지나가는 순간 쑥 못 피합니다. 어떻게 피하겠어요?
트럭으로서는 부딪힌 다음에 사고를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불박 트럭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스르륵 들어오는 차 예상도 못했고요. 그 차가 들어올 때는 불박 트럭이 이미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동시 변경 중 사고가 아니고 불박 트럭은 정상적으로 진로 변경하면서 차로 변경 거의 맞춰가는 중에 승용차 깜빡이 없이 갑자기 툭 들어온. 따라서 트럭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들이 쭉 막힐 때 옆에 비어있는 차로로 차로 변경해서 나오는 차들이 있죠. 그런데 비어있는 차로에서 빠르게 달려온 차랑 부딪히는 사고 종종 있는데요. 뒤를 살피지 않고 차로 변경한 차가 잘못됐을까요? 아니면은 빠르게 달려온 차가 더 많이 잘못됐을까요?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좀 빠르게 달립니다. 3차로 비어있는데요. 빠르게 달리는 저 앞에서 차 한 대가 저 차랑 부딪히면서 인도 위로 올라가서 보행자를 때렸습니다. 보행자는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지만은 아주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니 서 있던 차가 깜빡이도 않게 쑥 들어오면 어떡해. 그 차가 잘못했어. 불박차 좀 빨라 보이니까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고 갑자기 쑥 들어온 승합차, 그 차 70, 불박차 30으로 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경찰에서 불박차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속도를 확인해 보니까 불박차 속도가 시속 91km였습니다. 그것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것인데요. 60km를 80보다 많이 달리면 제한속도보다 20km를 초과하면 그때는 12대 중과실인 속도 위반 사고죠. 경찰이 이쪽이 31km나 오버했네. 그럼 이쪽은 12대 중과실이야. 이쪽은 일반 과실, 이쪽은 중과실. 어느 게 더 무거워? 중과실. 중자에서 중과실이 더 무겁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과실이 더 많이 잘못한 거야. 따라서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야. 그리고 형사처벌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그렇네? 이쪽이 중과실이네? 그럼 중과실이 더 많이 잘못한 거지. 불박차 70, 껴든 차 30. 그래서 반대가 됐어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뒤를 살피지 않고 쑥 들어온 차, 제한속도를 오버해서 빠르게 달린 차, 어느 쪽이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경찰은요, 한쪽은 일반 과실, 한쪽은 중과실. 그럴 때는 중과실이 무거우니까 더 많이 잘못한 것이다. 중과실 쪽이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민사에서 말하는 중과실과 경과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중과실은 개념이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사망사고 아니고 뺑소니 아니면 부상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종합범에 들어있으면 보험 처리 끝나요. 공소권 없으면 끝나요. 하지만 신호위반, 주거선 침범, 음주 이런 12가지 이런 것은 종합범에 가입돼 있더라도 피해자랑 합의가 됐더라도 그래도 처벌하겠다. 이건 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에서 예외 사유라고 합니다. 예외 사유. 12가지 예외 사유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12가지 예외 사유. 그것이 더 무거운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더 무거운 중과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앞을 잘 보는 겁니다.
앞을 잘 보고 운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졸음 운전하면서 졸면서 운전한다. 졸면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해요. 음주운전은 그래도 보면서 운전하잖아요. 피하려고 하면서 졸음운전 그냥 가서 앞차를 들이받게 되는 거죠. 영동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졸다가 터널 입구에서 앞차들을 콱콱 해갖고 그때 여러 명 사망한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나와 있는 12대 중과실이 더 무겁다? 거기에 없으면은 가벼운 과실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들이 쭉 서 있어요. 쭉 서 있었는데 상대차 어떻게 넘어나 보겠습니다. 불박차 달리고 있는데 상대차가 이때죠, 이때. 자, 첫 차 들어올 때 깜빡이 켰나요? 깜빡이 안 켰죠. 깜빡이라도 켰으면 그 차한테 들어오지 마세요 하든가 저 차가 들어오려고 그러네? 그럼 내가 속도를 줄일까? 하겠지만 깜빡이 없이 쑥 들어오면은 불박차가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불박차가 빠르게 달린 거 잘못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조차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공간 하나 한 4, 5m, 자동차 하나 한 5m, 그 앞에 또 한 4, 5m, 한 15m 될까요? 15m 거리, 시속 60으로 달릴 때 못 피합니다. 시속 60으로 달릴 때 멈추려면 30m가 필요한데요. 피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제한속도를 지켰더라 그러면 속도를 줄이면서 부딪히면서 쿵 하고 멈췄겠지요. 속도가 높았기 때문에 저 차를 때리면서 핸들을 틀면서 튕겨지면서 저 위에까지 가로수를 들이받고 해인까지 충격했습니다. 따라서 불박차가 속도 높았던 거 그것도 사고 원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속 60이었으면 저렇게까지 크게 사고 나지 않아요. 결국 두 차가 다 잘못했는데요. 과속이 더 많이 잘못했느냐? 아니면 깜빡이 켜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게 잘못했느냐? 이 점을 놓고 볼 때 대법원 판결 중에는 과속으로 시속 100km 달려요. 교차로 녹색 신호를 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맞으면서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 그 차랑 거리가 불과 20m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 과속이 사고 원인이냐? 아니다. 시속 60으로 달렸어도 저기서 차 한 대 나오고 나도 가고 그건 못 피한다. 따라서 과속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과속 아니었어도 사고 났을 것이다. 그러므로 과속한 차의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깜빡이도 켜지 않고 쑥 들어온 차. 앞차의 잘못을 한 70, 왜 빠르게 달렸냐? 30 정도, 70대 30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번 사고는 2차로 쫙 막혀 있잖아요. 3차로 비어 있고. 그러면 어떤 차가 들어올지도 모른다. 거기에 대비해서 오히려 제한 속도보다 더 낮게 왔었어야죠. 근데 오히려 더 빠르게 온 점. 이것은 불박차의 잘못입니다. 따로 전체적으로 이번 사고 승합차 60, 불박차 4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오른쪽 진출로로 나갔던 차가 갑자기 되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나갔던 차 속도가 떨어졌죠? 속도 떨어진 상태에서 아니다 다시 들어오면 뒤에서 달리던 차랑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고속도로 잘 달리고 있는데요. 오른쪽 트럭 있죠? 트럭 앞에 승용차 나갔던 이거 이번 사고에 대해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나갔던 차가 되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트럭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차 속도가 삐뚤어져 있었잖아요. 나는 80으로 달리고 있는데 속도 차이가 있으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차 100% 잘못이죠. 이런 주장이고요.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는 무슨 소리예요? 아니 내가 나갔다 다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다시 2차로 똑바로 서 있는데 근데 뒤에서 들이받았잖아요.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더 많이 잘못한 거죠. 나는 깜빡이까지 켜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주장입니다. 결국
서로가 상대편이 더 많이 잘못했다고 주장해서 이번 사고는 분심의, 부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나갔다 들어온 차 60, 불박차 40으로 결정이 내려졌답니다. 나갔다 들어온 차지만 이미 차로 변경이 완성됐다. 이 차를 똑바로 서 있는 걸 들이받았다. 그리고 갑자기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다. 따라서 뒷차가 앞을 잘 봤으면 들이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뒷차에게도 불박차에게도 40% 잘못이 있다.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답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결국 분심의 결정은 깜빡 켜고 들어왔고 그리고 이 차로 완전히 들어왔으니까 여유가 있었다. 미리 보였고 여유가 있었는데 왜 못 멈췄느냐. 그런 취지에서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영상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박차 시속 80 정도 달리고 있고요. 상대 차 오른쪽으로 들어갔죠. 이때 브레이크 들어와 있죠. 수석 브레이크 들어와 있고요. 그 앞에 상대 차도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레미콘이 있죠.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 커브 돌아서 나가야 되니까 속도를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은 대체로 시속 40, 시속 50 정도로 속도가 낮아집니다. 불박차는 직진하고 있었고요. 상대차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 레미콘이 있으니까 속도가 떨어진 상태였죠.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여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깜빡이 켜는데요. 깜빡이 켰을 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트레일러 길이가 20m는 안 되죠. 트레일러 앞부분에서 승용차까지 약 한 4, 5m? 전체적으로 살필 때 약 20m 전후 돼 보입니다. 불박차가 시속 8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1초에 22m를 굴러가게 됩니다. 시속 60km로 달릴 때 빨리 브레이크 잡으면 3점 몇 초 걸립니다. 시속 80이면은 4초 또는 5초까지 걸릴 수 있는데요. 상대차가 왼쪽 깜빡이를 켰을 때 그 순간부터 사고 날 때까지 시간이 겨우 3초? 3초 만에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불박차로서는 하면서 브레이크 잡는 수밖에 없지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왼쪽으로 1차로 차들이 오잖아요. 오른쪽으로 트레일러 있잖아요. 불박차로서는 갑자기 백색 안전지대를 침범해 들어온 차를 보고 급히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깜빡이가 암행어사 마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백색 안전지대. 거기를 넘어 들어오는 것 예상할 수 있나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만약 상대차가 긴 백색 안전지대를 비스듬하게 들어와서 이 차례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면 그 시간이 5, 6초 걸렸다면 그동안에 왜 못 멈췄느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들어와서 사고 날 때까지 불과 3초? 3초 조금 더 될까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깜빡이 켰든 안 켰든 차로 변경이 완성돼서 이 차례에 완전히 들어섰든 안 섰든 불박차로서는 예상도 못했죠. 그리고 발견한 순간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를 잡아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사고입니다. 이 사고에서 100대 0이 되려면 한 가지 더 검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곳의 제한 속도가 얼마냐? 혹시 그곳 제한 속도가 시속 40, 50이었다 그러면 왜 속도를 줄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불박차는 서울 과천 방향으로 빠지기 위해서 시속 80km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불박차에게는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무모하게 다시 되돌아온 상대차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